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선수에 대해 분석하는 새로운 컨텐츠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선수 분석은 최근 아스날로 이적이 뚜렷해지는 칼라피오리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칼라피오리는 현재 아스날 이적이 유력해 보이고 첼시도 칼라피오리를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아스날로의 이적이 더 짙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칼라피오리는 어떤 선수이고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칼라피오리는 현재 볼로냐 소속이며 188cm의 왼발잡이 센터백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왼쪽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죠. 칼라피오리는 최근 왼쪽 센터백으로 자주 출전하는데요.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4-3-3 형태의 중원이 역삼각형으로 운영되는 포메이션에서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하고 볼로냐에서도 왼쪽으로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칼라피오리의 플레이 스타일이자 장점은 볼을 잘 다루고 공간과 상황 인지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즉 어떤 판단을 해야 볼 운반이 조직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볼 받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죠. 만약 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짧게 패스가 이루어지고 전환되면 상대 위치를 보고 기본적으로 상대와 멀어져서 볼을 소유하고 포지셔닝을 잡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내가 상대와 멀어짐으로써 볼을 소유할 수 있고 볼을 줄 수 있는 각도도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스캐닝하는 타이밍에 전방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칼라피오리의 판단의 퀄리티가 되게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렇게 벌리면서 상대가 이런 식으로 위치에 한 명씩 다 물어둔 상태라면 보통 포워드들이 많이 하는 판단은 이 센터백이 사이드에 몰린 상태라면 후방으로 볼 돌릴 걸 미리 예측해 먼저 판단해서 나갈 준비를 하는 선수들이 많죠. 칼라피오리는 이런 상태에서 다 물리고 포워드가 나갈 움직임이 보이면 오히려 이 공간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반대로 드리블하는 판단을 할 정도로 볼 운반도 되고 판단이 훌륭한 편이죠. 이후 이런 상황이 나와도 꾸준히 주변을 스캐닝하면서 어떤 공간이 나왔는지를 파악한 후에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선수가 내려와서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 이 틈도 타이밍 맞게 사이드로 직접 침투해 폭 넓은 활동량까지 보여주는데요. 공간 파악도 내가 봤으니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파악한 공간을 볼 받은 선수가 찔러줄 수 있는 타이밍과 각도가 나오면 이 움직임 나오면서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볼 칼라피오리의 장점은 볼에 대한 디테일인데요. 칼라피오리는 양발을 다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때문에 상대 윙어가 사이드를 잘라 안으로 들어오면 칼라피오리는 볼을 왼발로 터치하면서도 사이에 위치하는 선수를 향해 오른발로 디테일하게 찔러줄 수 있는 거죠. 또 오른발 쓰는 건 둘째치고 상대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을 어디로 묻어서 나올지에 따라 볼 받는 선수를 고려해 패스하는 선수인데요. 이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면 볼을 바렐라한테 받을 때 오른발로 터치하고 상대 윙어가 사이드를 잘라서 들어올 때 안으로 들어오죠. 이 궤적으로 와서 왼발로 볼 터치하면 앞을 더 시야각을 넓혀서 볼 수 있게 되고 오른발로 쓸 수 있으니 이 벌어진 틈을 통해 펠레그리니한테 주는데요. 이 패스도 그냥 가서 선수 발밑에 줬네 라고 볼 게 아니라 펠레그리니가 넓은 지역 쪽으로 볼 터치할 수 있게 오른발로 주고 내주면서 본인은 사이 공간을 앞으로 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칼라피오리가 아무 생각 없이 펠레그리니 왼발에 주면 펠레그리니는 브로조비치한테 묻히기 좋은 상황이고 자신이 볼을 한 번 더 터치해서 어쩌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다음 장면도 볼까요? 지금은 칼라피오리가 급하게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칼라피오리의 시선을 보면 지금 자신한테 오는 선수가 어딘지 먼저 1차 체크하고 밑으로 한 번 더 터치하죠. 그러면서 견제하는 선수는 칼라피오리가 사이드로 보낼 것 같아서 먼저 판단했다가 칼라피오리가 밑으로 더 터치하면서 칼라피오리 스스로 본인이 볼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이후 사이드에 디마르코를 보고 사이드로 연결할 때 그냥 주거나 발밑에 딱 붙여서 주는 게 아니라 디마르코가 안쪽으로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도록 주고 디마르코는 여기서 돌려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번엔 크로아티아전에서 이 득점 시퀀스로 인해 이탈리아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칼라피오리의 판단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지금도 본인이 볼 소유하면서 밀고 올라가다가 바렐라가 내려오면서 중원에 공간이 나오죠. 칼라피오리는 바렐라가 내려온 거 알고 이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주고 본인이 직접 안으로 들어온
들어와서 볼 운반을 하며 안으로 들어오죠. 물론 크로아티아의 수비라인 앞 공간이 제대로 커버도 못된 상태이고 이 선수도 이 앞 공간으로 내려와 주지 못했기에 칼라피오리가 공략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칼라피오리는 이런 넓은 공간도 우리 팀의 어떤 선수에 의해 나온 공간이건 상대 선수들이 진영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건 이런 공간을 캐치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줄 안다는 선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크로아티아 수비 진영이 아까는 넓게 위치했지만 가운데로 상대가 들어오니 가운데로 좁혔다가 사이드에 비교적 많은 공간들이 나오죠. 이후 이 슈팅이 나오고 가마차면서 득점하게 되죠. 이 경기는 스페인전인데요. 이것도 앞서 봤던 장면들과 유사한 맥락으로 페드리가 이 선수 먼저 견제하자 바렐라는 순간 프레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쪽 발 쪽으로 주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바깥발로 주면 윙어와 맞닿아 있고 몸을 앞으로 한 번 더 돌려야 하는 모션이 나오겠죠. 이렇듯 칼라피오리는 본인이 상황에 따라 미드필더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점유하기도 하고 볼이 사이드로 가서 뒤에 누군가 받쳐야 하는 상태면 본인이 올라가서 크로스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모타의 볼로냐는 여러 선수들이 다양한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하고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팀이다 보니 칼라피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수비에 대해서는 어떤 선수일까요? 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칼라피오리를 의심하진 않지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라피오리는 수비 상황에서 선수한테 쏠리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칼라피오리는 수비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견제해야 하는 입장인지를 아는 선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주도적으로 축구하는 팀들의 공통점은 수비할 때 라인을 올리다 보니 센터백들이 나와서 수비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센터백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대 포지셔닝 따라 내려가는 움직임도 대응하고 스위칭 들어오는 상황에서 내가 누굴 견제해야 하는지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칼라피오리 경우 인지는 되지만 내가 막아야 할 선수와 볼을 시야 안에 두고 있다가 선수를 먼저 신경 쓰면서 접근했다가 오히려 역이용당하는 상황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보면 칼라피오리가 이 포워드를 견제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먼저 붙어버리니까 이 포워드는 이 뒤로 뛰어 들어갈 모션이 나오죠. 여기서 뒤로 뛰어버리면 칼라피오리가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뛰기 때문에 오프사이드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죠. 물론 라인이 일정하지 못했지만 칼라피오리가 올라오는 움직임을 역이용해서 상대 포워드는 뒤로 뛰어 들어가는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도 보면 이탈리아가 5-2-3 형태의 사이드의 공간들이 좀 나와 있었죠. 칼라피오리가 생각한 걸 추측했을 때 이 두 미드필더가 횡으로 계속 움직이기에는 사이드의 공간도 넓다 보니 미드필더가 여기까지 못 당겨오면 내가 올라와서 얘를 압박하고 뒤를 못 돌게 해야겠다는 게 무의식 중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르지뉴는 앞에서 공간 커버를 못해주니 나가게 되고 칼라피오리도 나오다 보니 이 선수는 또 뒷공간 파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선수도 칼라피오리가 나가면서 벌어지는 이 인터라인 공간을 직접 뛰어갈 수 있는 거고 모드리치도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연결할 수도 있는 선수죠. 이후 칼라피오리의 등 뒤를 통해 침투하면서 여기서 칼라피오리는 제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소한 모드리치가 볼 잡은 상황에서 라인 밑을 같이 유지했다가 볼이 이 선수한테 들어왔을 때 등 뒤에서 견제해서 수비해도 괜찮은데 미리 먼저 올라가 있으니 뒷공간을 공략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엔 스페인전 니코 윌리엄스가 사이드에서 들어온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윌리엄스로부터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칼라피오리는 모라타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라타가 앞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이 스페이스는 열리고 이후 페드리가 슈팅할 수 있는 공간까지 창출되는 상황인 거죠. 최소한 이 상황에서도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 보고 낙하 지점 생각해서 이 공간을 지켜야 블락을 시키든 어찌저찌 막을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가니 모라타를 방해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스페이스도 다 내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듯 칼라피오리의 공격 상황에서의 장점은 아스날과 잘 어울리고 어쩌면 아르테타가 센터백으로 기용했을 때 존 스톤스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이동하는 역할처럼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황마다 내리는 판단이 되게 좋은 편이라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아르테타 밑에서 성장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선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칼라피오리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